자, 일단은 환영의 박수 소리가 너무 약해. 저는 장경수 기자입니다. 환영의 박수.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환영의 박수를 받느냐면은 제가 젊은 청년을 보면은 제가 피가 막 끓어.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먼저 마음이 제가 설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바를 얘기를 해주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적인 유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으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칠판은 없나요? 칠판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저는 이제 현직에 있을 때에 제가 관심사항이 인터뷰였어요. 인터뷰.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면 이왕이면 대통령급을 인터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해외에 제가 국제부를 자원해가지고 해외 정상과의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그분들이 보니까 한 12명이 되고 국내에서 와서도 역시 제가 인터뷰를 여러 경제계의 총수들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을 만나볼 때마다 제가 느껴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상을 차지하는 사람, 요즘에 CEO라고 하잖아요. CEO. 그런 분들의 특성을 제가 캐치하게 됐어요. 첫째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달라. 둘째는 말이 다르더라고요. 말. 셋째는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공부를 하려고 하니 말에 대해서, 그래서 레토릭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눈치 있는 학생들은 벌써 알아들었겠지만은 말이라는 것은 생각 그리고 행동 그 사이에 중간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것은 마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요즘에 외국에서 특히 유행하게 되는 것은 레토릭 리더십이 굉장히 폭풍처럼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레토릭 리더십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생각, 그 다음 말, 그리고 행동.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점프 투 더 오디언스 방법을 제가 해요. 그래서 여러 강의 듣는 학생들 사이에 제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학생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를 바탕으로 나의 20년 후의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학생이 나와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강의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4시 한 30분 정도에 두 학생들은 여기 나와서 나의 20년 후의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점심을 안 먹었구만. 자, 레토릭 리더십입니다. 화면을 USB를 보면 저기 처칠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윤희숙 전 국회의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서강대 교수라고는 최진석 교수인데 최진석 교수가 최근에 이제는 강을 건너가자라는 연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주 인터넷에 등등 해가지고 폭풍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 그래서 레토릭 리더십의 대명사인 처칠, 윤희숙, 최진석 교수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고, 자 이분들은 맛보기로 하고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이폰을 세상에 내놨잖아요. 2007년인가 그때의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때 그 프레젠테이션이 너무너무
명 프레젠테이션 됐어.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이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의 졸업식 치사를 했는데 그 치사가 정말 우리들의 혼을 뒤엎은 그런 명연설이었기에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레토릭 리더십을 뚜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인지. 자, 그러면 이제 레토릭 리더십. 저게 바로 스티브 잡스예요. 왜 제가 스티브 잡스를 한 거니? 스티브 잡스는 리드 대학을 중퇴를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이 최정암으로 돌아가고 해가지고 자기의 삶의 궤적을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 긍정의 철학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잡스의 동영상을 한 13분 5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그대로 이제 영어 오디오 원어의 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들려드리고 이어서 중요한 얘기를 제가 다시 2번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 스탠바이. 자, 하이 큐. Please join me in warmly welcoming this year's commencement speaker, Steve Jobs. 총장이에요. Thank you.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Truth be told,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oday, I want to tell you 3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3 stories.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after the first 6 months, but then stayed around as a drop-in for another 18 months or so before I really quit. So why'd I drop out? It started before I was born. My biological mother was a young, unwed graduate student, and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She felt very strongly that I should be adopted by college graduates, so everything was all set for me to be adopted at birth by a lawyer and his wife. Except that when I popped out, they decided at the last minute that they really wanted a girl. So my parents, who were on a waiting list, got a call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king,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They said, "Of course." My biological mother found out later that my mo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at my fa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high school. She refused to sign the final adoption papers. She only relented a few months later when my parents promised that I would go to college. This was the start in my life. And 17 years later, I did go to college. But I naively chose a college that was almost as expensive as Stanford. And all of my working class parents' savings were being spent on my college tuition. After 6 months, I couldn't see the value in it. I had no idea what I wanted to do with my life and no idea how college was going to help me figure it out. And here I was, spending all of the money my parents had saved their entire life. So I decided to drop out and trust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It was pretty scary at the time, but looking back,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The minute I dropped out, I could stop taking the required classes that didn't interest me and begin dropping in on the ones that looked far more interesting. It wasn't all romantic. I didn't have a dorm room, so I slept on the floor in friends' rooms. I returned Coke bottles for the 5-cent deposits to buy food with. And I would walk the 7 miles across town every Sunday night to get one good meal a week at the Hare Krishna temple. I loved it. And much of what I stumbled into by following my curiosity and intuition turned out to be priceless later on. Let me give you one example. Reed College at that time offered perhaps the best calligraphy instruction in the country. Throughout the campus, every poster, every label on every drawer was beautifully hand calligraphed.
Because I had dropped out and didn't have to take the normal classes, I decided to take a calligraphy class to learn how to do this. I learned about serif and sans serif typefaces, about varying the amount of space between different letter combinations, about what makes great typography great. It was beautiful, historical, artistically subtle in a way that science can't capture, and I found it fascinating. None of this had even a hope of any practical application in my life. But 10 years later,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it all came back to me. And we designed it all into the Mac.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beautiful typography.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the Mac would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or proportionally spaced fonts. And since Windows just copied the Mac, it's likely that no personal computer would have them. If I had never dropped out, I would have never dropped in on that calligraphy class, and personal computers might not have the wonderful typography that they do. 멈춰주시고 Of course, it was 멈춰주세요. 아까 조교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핵심은 뭐냐면은 리드 대학을 중퇴를 했다. 중퇴를 해서 뭐예요? 실패지요. 내가 리드 대학을 중퇴를 했는데 중퇴한 것 때문에 내가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드는데 홈런을 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30초 안에 그러잖아요. Connecting the dot다. dot라는 것은 뭘까? dot. 여기서 dot, D-O-T-S가. 자, 이걸 원문을 여러분 시간 나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가장 강조한 것이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e dot라는 뜻이에요. 이 dot는 점이란 뜻이 아니라 은유법으로 경험, 당신의 격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실패했던 경험이 됐든지 성공했더니 경험이 됐든지 간에 그게 다 뭘로 된다? 커넥팅 더 다트로 돼가지고 창의소로 연결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드 대학을 중퇴를 했어.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강의를 들었는데 서체 교육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리드 대학에서 가장 명품 강의는 서체 강의였어. 명조체 등등. 근데 그 서체 강의를 듣는 것이 10년 후에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어낼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 그래가지고 히트를 쳤다.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중퇴하는 것이 자기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얘기예요. Connecting the dot. 우리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악재가 호재가 되고 호재가 악재가 되고 한다는 것이 증권시장의 명언이에요. 잘 나간 것이 악재가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Connecting the dot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뭐다? 모든 경험은 소중하다. 중퇴라는 것도 소중하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결국은 좀 지나가가지고 몇 년 지나서 쫓겨나요. 그 애플에서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마저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자기 선택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Connecting the dot의 미학이다. 좀 이해가 돼요? Connecting the dot. 서로 간에 연결함으로써 창의성이 되고 서로 간에 연결함으로써 악재가 호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혹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들의 삶은 앞으로의 미래 세기는 무슨 시대냐? 연결 시대라고 해요. 연결 시대. 여러분들이 오늘 후마니타스로 중심에 공부를 하잖아요. 후마니타스가 인문학이라는 얘기거든. 뭐예요? 여러분들에서 강의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다른 전공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전공을 인문학으로 연결하는 거지. 이게 Connecting the do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은 스티브 잡스의 Connecting the dot의 미학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저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부분 리드 대학 중퇴를 했다. 그러니까 매킨토시 했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offered perhaps the best calligraphy instruction in the country. Throughout the campus, every poster, every label on every drawer was beautifully hand calligraphed. Because I had dropped out and didn't have to take the normal classes, I decided to take a calligraphy class to learn how to do this.
I learned about serif and sans serif typefaces, about varying the amount of space between different letter combinations, about what makes great typography great. It was beautiful, historical, artistically subtle in a way that science can't capture, and I found it fascinating. None of this had even a hope of any practical application in my life. But 10 years later,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it all came back to me.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beautiful typography.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the Mac would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or proportionally spaced fonts. And since Windows just copied the Mac, it's likely that no personal computer would have them. 그렇지요. 자, 맥 컴퓨터가 중퇴를 한 효과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커넥팅 더 다트의 미학인데 우리들이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꼭 떠올려야 합니다. 존 스컬리. 혹시 우리 가장 멋지게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 존 스컬리 들어봤어요? 펩시콜라 들어봤어? 펩시콜라는 누구하고 적이지? 그렇지.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귀담아 들으면 좋겠어. 존 스컬리는 펩시콜라의 사장이었어요. 왜 존 스컬리를 제가 언급한 거니? 존 스컬리를 이제 애플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구멍 가게였어. 펩시콜라에 비하면. 근데 펩시콜라의 존 스컬리가 사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사장이 처음으로 코카콜라의 매출을 넘어버려.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 벽이 있는데 바로 그 즈음에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를 찾아가요. 존 스컬리, 나하고 같이 우리 애플에서 일하면 어때? 콧방귀를 뀌겠어요? 구멍가게 사장이 창업한 사장이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해. 2번인가 찾아가요. 근데 다 실패를 해. 마지막으로 다시 무장해가지고 존 스컬리를 찾아가요. 존 스컬리가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를 찾아가. 그때에 이 말을 해요. 스컬리, 당신은 남은 인생을 설탕물을 팔 거냐?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꿀 거냐 해요. 영어로 말하면 Do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life selling sugared water or do you want a chance to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나와 함께 손을 잡을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얼마나 멋져요? 존 스컬리는 CEO로 사장이 돼가지고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 사장, 즉 회장이 될 순간이었어요. 주주들이 그렇게 모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카콜라 매출량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참 후배가 스티브 잡스가 자기는 찾아와가지고 세상을 나와 함께 바꿔보자. Do you want? 그러잖아. Do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selling sugared water? 하는 거야. 설탕물을 팔면서 담은 여생을 보낼 거냐? 아니면 나와 함께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는데 나와 함께 뛰어들 거냐? 그 말이 재밌잖아요. 거기에 존 스컬리가 울림을 당해가지고 울림과 떨림을 느껴서 좋다. 내가 당신한테 합류하겠다 해가지고 스카우트를 당해요. 세상은 재밌어. 세상은 롤러코스터잖아. 근데 한 10년 후에 이 존 스컬리에 당해.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나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애플에서 해고가 돼. 얼마나 비극이에요. 자기가 창립한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스카우트한 존 스컬리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 멤버들한테 쫓겨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은 꼭 여러분들이 원어도 들어보고 번역으로도 들어보고 꼭 한번 봐세요. 오케이? 꼭 들어. 이름이 뭐지 학생?
이수영, 이수연, 이수연이는 난 좀 적어. 내 전화번호로. 그래가지고 오늘이 무슨 요일? 수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다시 집에 가서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스티브 잡스의 강의를 들어가지고 나한테 그 소감을 A4 용지로 한 장을 적어가지고 나한테 내보내. 수연이 알겠어? 꼭 무슨 과지? 경영학과. 오케이. 또 더 좋네. 스티브 잡스가.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잖아. 근데 쫓겨나가지고 뭐 하냐? 또 픽사. 그런 회사를 또 차려. 그래 또 10년 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아까 존 스컬 가만히 두기 위해서 내쫓아버려. 이게 인생은 뭐예요? 롤러코스터야. 근데 쫓겨난, 해고된 그것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결국 뭐예요? 스티브 잡스는 무한 긍정의 철학의 소유자지. 자,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린 것은 이 설득, 존 스콜리를 설득하는 거 보세요. 당신이 설탕 물으면 파느냐, 나는 세상을 바꿀 거냐, 이렇게 설득한단 말이에요. 뭘로 설득해? 말로 설득하는 거야. 그래서 레토릭 리더십의 하나의 표본으로서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뒤에도 아주 명언이 많아요. 이 사람이 췌장암으로 죽은데 죽음을 대해서 논해. 죽음은 뭐냐? 보세요. 죽음은 뭐냐? 이렇게 표시해. 삶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췌장암에 걸렸는데 치료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췌장암 확인된 뒤에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 왜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스마트폰을 만들잖아요. 스마트폰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문명사적인 전환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또 설득했느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으니까 수연이는 반드시 내일까지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제일 첫 부분 레토릭 리더십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스티브 잡스의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자, 최인지. 자, 여기는 이제 최진석 선생이고, 자, 리더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더십이란 뭐냐? 보세요. 리더십이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집단의 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들어왔었잖아요, 학교에. 자, 그러면 왜 대학생이 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리더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달리 말하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란 말씀이에요. 그 리더는 뭐냐?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개인이 집단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리더란 뭐냐? 자기 개인의 일을 잘한 것이 아닌데. 그렇죠. 자기 개인을 잘한 것이 아니라 뭘 잘해? 팀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리더돼요. 자신만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지. 팀원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가슴판에 새기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최인지. 자,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보통 사람 여러 가지 리더십의 정의가 많은데 그 가운데 제일 제가 마음에 와닿는 리더십을 정의는 이것이에요. 자, 거래적 리더십. 따라해봐. 거래적 리더십. 다 같이 좀 따라해봐. 그래야 내가 맛이 나지. 다 같이 일어서. 둘이. 다 같이 일어서.
자, 따라해봐. 거래적 리더십, 위임적 리더십, 독재적 리더십, 민주주의 리더십.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우리 학생 외쳐봐. 무슨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다 같이 변혁적 리더십. 자, 제 오다에 따라서 일어서 주셔서 고마워. 자, 앉으세요. 자, 리더십에 대해서 거래적 리더십, 위임적, 민주주의적, 독재적 리더십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혁적 리더십을 얘기를 해요. 이 변혁적 리더십을 얘기를 한 사람은 이제 미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맥스리거 번스가 처음 사용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은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자, 최인지. 자, 변혁적 리더십이 왜 중요하느냐? 장기적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미래의 비전과 공동체적 사명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스라는 학자가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CEO들을 분석을 해봐요. 공통점이 뭔가 분석해 보니까 이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미래의 미국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철학을 바꿔나간 거예요. 뭐예요? change the world 하는 거야. 바꿔나가는 거야.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하지만은 대학을 들어온 이유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변혁적 리더십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리더라면 나는 스티브 잡스처럼 되겠다. 그런 얘기. 두 번째 그룹핑은 뭐예요? 리더는 누군가? 변혁적 리더십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리더가 뭘로 리더를 하는 거예요? 변혁적 리더십. 거기는 물론 민주주의 리더십도 들어가니까 뭘로 하느냐?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도대체 말이라는 것이 뭐냐? 말. 가만히 보니까 말 하더라고. 뭐예요? 말은 마음속의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말이란.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 목도리 하는 학생 이해가 돼? 다시 봐봐. 말 하는 거야. 이게 말이라는 자체를 어디서 그 뿌려두고 있느냐? 마음속의 알갱이요. 말이란 자체가 이게 마음속의 알갱이를 딱 뿌리를 잡고 보면은 그게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라는 자체는 어디까지나 그 본질상 뭘 뜻하느냐? 반드시 마음을 뜻해. 마음. 그래서 어느 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란 자체는 말 자체가 심리학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말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우리 학생. 우리 조카를 완전히 닮았어. 말이 어디서 뿌리에 두고? 말이야. 말은 마음속의 알갱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change. 이게 마음속의 알갱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수사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레토릭이라는 말을 쓰고 두 개를 혼용하겠어요. 자, 보자.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 설득이 있는 거야. 이게 설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
수사학이 있어. 그래서 레토릭 내지는 수사학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설득의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설득의 학문은 굉장히 역사가 뿌리 깊어요. 그래서 후마니스타, 인문학의 굉장히 뿌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시작돼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해가지고 한 2000년 넘게 되잖아요. 그 설득의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공부하는 것이 주제가 뭐다? 수사. 레토릭 리더십이다. 레토릭 리더십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 설명해 보시오. 모르겠어? 자, 레토릭 리더십 뭐냐? 말로, 스피치로 통해서 하는 리더십을 설득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이 사는 곳에 말이 있는 거고, 말이 있는 곳에 설득이 있는 거고, 설득이 있는 곳에 수사학이 있다, 레토릭이 있다. 그래서 수사학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어요. 자, 최인기. 자,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어. 발화자를, 발화자. 말을 듣는 사람이 청취자라고 해.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레토릭이라는 것은 선형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선형에서는 한 줄로 깔아놓은 거예요. 또 그래서 전달자가 있고 수신자, 전달자, 수신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가 수신자에게, 수신자가 전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수사학은 상호 교환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마다 제가 지금도 감사드리는 것은 70년에 이규호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그 사람 그 뒤에 교육부총리도 하고 있어요. 이규호 선생이 튜빙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분이 조그마한 한 70페이지 정도 된 책을 냈어요. 거기에서 말의 힘이라는 책을 냈어. 저는 그때 읽었던 책을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해. 그리고 그걸 책을 읽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제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했어요, 제가. 자, 들어보세요. 그 이규호 박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우리들이 기쁠 때에 기쁘면 기쁜 말을 한대. 근데 아니다. 기쁜 말을 자꾸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기뻐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어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고 강조를 해요. 이규호 박사가. 저는 그 얘기를 가슴에 꽂혔어. 아, 맞다. 내 마음이 기쁠 때 기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말을 자꾸 하면서 기뻐지구나. 그래서 제가 늘상 기쁜 말을 자꾸 외쳤어. 그래서 중국말로 와짱관라 하거든. 나는 기쁘다를 와짱관라 와짱관라 뭐 하고 I'm so happy. 그래서 자꾸 왜 그러느냐? 다 같이 따라해봐. 언어는 다 같이 언어는 침식 작용이 있다. 언어는 침식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쁜 말을 하게 되면 기뻐지게 돼. 그러니까 아까 스티브 잡스 말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 사람은 무한 긍정을 하는 거예요. 리더대에 충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심지어는 해고된 존 스컬리한테 그것도 자기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죽음마저도 이 사람이 뭐예요? 무한 긍정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말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이 있어. 그것이 왜냐? 뭐라고? 뭐 때문에 그런다고? 말에는 무슨 힘? 말에는 침식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침식 작용. 침식 작용. 말에는 침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기쁜 말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말을 함으로써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기쁜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이라는 것은 그러면 왜 침식작용을 일으키느냐? 잘 보세요. 자의식이 언어 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자의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식이 말한 쪽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 좀 이해가 돼? 이게 봐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분 좋다 싹 그렇게 하고도
브라보 your life라도 하면 그게 뭐 어떻게 돼? 자꾸 반복하게 되면서 심시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자의식이 나를 그쪽으로 몰아간다 이거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말은 힘이 있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자, 최근에 그래서 이제 말 자체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목적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정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 자 봅시다. 우리들이 이제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꼭 잊혀서는 안 되는 것이 다 같이 따라해보자. 메라비언 법칙. 다 같이 메라비언 법칙. 자, 무슨 법칙?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메라비언 법칙이라는 것은 미국의 UCLA의 교수인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법칙화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나 강의를 할 때나 심지어는 이제 이성 간에 교제하면서 대화를 할 때나 써먹으면 굉장히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메라비언 법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이 말을 하잖아요. 효과를 제할 것 아니에요. 응? 효과. 근데 우리들이 말을 하는데 효과는 사실 언어는 7%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크게 되느냐? 청각의 효과가 크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38%. 아니다. 시각의 효과가 더 크다 이거예요. 그게 메라비언 법칙 가지고 55% 이렇게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본 결과 7%, 35%, 55% 해가지고 55%에 차지하게 되더라. 시청과 교육. 그래서 우리들이 말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 반드시 비주얼라이징화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야. 비주얼라이징화하게. 대화를 할 때에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라이징화해서 그림 언어로서 얘기를 하면 보다 더 설득이 잘 된다는 얘기지. 그 아까 예를 들어볼까? 스티브 잡스가 아까 얘기했잖아. 당신 설탕물만 팔 거냐? 설탕물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래서 그림 언어를 활용해야 제대로 설득이 된다는 것이 그 유명한 메라비언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레토릭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스티브 잡스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는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다. 자, 그걸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대목에서 혹시 이 언어에 대해서나 방금까지 설명한 레토릭 리더십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연이 질문해봐.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 메라비언 법칙을 한번 설명해봐. 응. 좀 크게. 근데 사람 간의 소통을 할 때 주고받는 단어보다 중요한 게 목소리나 톤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각적인 바디랭귀지였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뭘 적용해야 한다? 말보다는 뭘로? 청각 언어, 시각 언어를 써야 한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와, 고맙네. 응? 자, 아까 좀 하나 놓쳤는데 최근에 좋은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매직 워드라는 책이야. 매직 워드. 자, 그 책을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읽어봤어. 자, 거기를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은 언어 능력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언어 능력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뜻인데 이 양반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설득의 효과가 전혀 달라지더라.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설득의 효과를 가져온 언어를 매직 워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저자가 조나 버거예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왓슨 스쿨의 교수인데 조나 버거. 이 양반이 매직 워드를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디어만을 생각하는데 무슨 설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득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매직 워드를 써야 한다. 이게 매직 워드를 쓰지 않으면 설득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조나 버거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단어를 한 16,000개를 쓴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메일이나 강의나 등등 해가지고 많이 쓰잖아. 그런 단어 가운데서도 매직 워드를 써야 제대로 설득이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이 어떤 단어를 쓰면은 팩트라고 하잖아요. 팩트. 사실이나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나 의견에 대한 발화자의 철학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매직 워드를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해서 매직 워드를 쓸 것을 아주 강조해 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메라비언 법칙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매직 워드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야? 시청각 언어를 써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아까 강의를 최종 정리하면서 이제 이건희에 대한 글을 내가 좀 읽어봤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특별히 이건희에 대해서 한 1년간을 연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건희가 1987년에 삼성 CEO로서 취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87년 해가지고 2003년에 신경영을 발표를 해요. 근데 신경영을 발표를 할 때에 이 양반이 뭐예요? 매직 워드를 쓴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프랑크푸르트의 모든 CEO를 집합을 시켜요. 프랑크푸르트로. 서울이 아니요. 도쿄도 아니요. 삼성그룹의 모든 CEO를 프랑크푸르트에 집합시켜가지고 신경영을 선포를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모두 다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보통 야 우리 그렇지 않아요. 혁신 경영 말로만 성공한 사람 말로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혁신 경영을 성공시킨 사람은 많지 않지요.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혁신 경영을 성공시켜요. 제가 왜 이건희 선생님에 대해 좀 아는 거니 이병철 선생 있잖아요. 이건희 아빠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이 있는데 3대에 걸쳐서 그 집에서 집사로 일하면서 프로 골프로서 골프를 가르쳐준 이강선이라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강선 프로가 제 고향 친구인데 이건희의 퍼스널리티를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양반이 말에 대해서 이건희는 말이 어눌해요. 그러나 아주 촌철살인 같은 멘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직 워드를 쓰는 거지. 매직 워드. 그래서 우리 조나 버거가 쓴 촌철살인 멘트를 이건희가 써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전혀 바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삼성그룹의 신경영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저기 어디야 로키 산맥을 제가 한번 산을 올릴 일이 있었는데 한 130명이 될까 굉장히 대형 관광버스였어. 거기에 19개 나라가 다 와 있어.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기념 삼아서 저를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여행을 갔는데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5명이 삼성전자에 근무를 한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남미에서 온 친구들인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꿈에도 생각하겠어? 아니,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에 근무를 한 것을 외국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제가 중동 취재를 많이 했는데 중동 취재를 보면 현다이 하면 무조건 경애를 붙여요. 현대그룹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들이 삼성그룹, 정주영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혁신을 이끌어오는 견인차가 뭐느냐? 매직 워드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직 워드는 곧 뭐예요? 마법의 언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할 때는 매직 워드를 뭘 쓸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머릿속에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매직 워드까지 가야 한다. 근데 우리들이 사실 매직 워드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말만 매직 워드지 플로베르가 이미 일물 일어서를 강조를 했어요. 모든 사물의 가장 적확한 얘기는 적확한 표현은 한 가지 단어뿐이다 해서 플로베르의 일물 일어설이 유명하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마법의 힘이 있다. 그걸 이제 제가 공부를 했어요. 특별히 이규호 선생을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기쁘면 기쁜 말을 한다. 아니다 이거지. 기쁜 말을 자꾸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기뻐진다. 왜? 언어의 침식작용, 우리의 자의식이 자꾸 반복된 말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 말이 가리킨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의 힘이다. 바로 이 말의 힘을 가지고 설득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레토릭 리더십이다. 참고로 요즘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하지고 요즘에 다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하는데 중앙일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를 만나요. 오바마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단한 굿스피커입니다. 아까 말한 하트 투 하트 스피치의 아주 규제인데 어떻게 말을 하면 잘한 겁니까? 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었대. 그랬더니 오바마 입에서 나온 얘기 be natural라고 얘기를 했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라. 억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 그 마음이 말로 나타나고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 삼각 트라이앵글 가운데에 가장 핵심을 차지한 말은 힘을 가지고 있다. 말의 힘이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마법의 언어를 매직 워드를 쓰면은 더욱더 설득이 잘 된다. 자,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레토릭 리더십이 뭐냐? 그걸 한번 살펴보겠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자. 자, 시작. 자, 우리 학생, 안경 쓴 학생 일어서. 오케이. 우리 학생 한 목소리가 한 150명의 목소리 듣다. 시작. 자, 그러지요. 잘 보세요. 우리들이 대화를 할 때 레토릭 리더십으로 해서 레토릭 리더십을 달리 말하면 수사학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레토릭 때때는 수사학 이렇게 혼용을 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레토릭 리더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마음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한 대 반해서 머리로 말하면 머리로 들어가는 거야.
결국 우리들은 말을 할 때 뭘로 말을 해야 해?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영어로 표현해서 heart to heart speech라고 해. 다 같이 시작. heart to 또 일어나 볼까 전부 다? 다 같이 시작. heart to heart speech. 즉 마음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동시에 머리로 말하면 머리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재미난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모택동 전기를 제가 하나 봤어요. 근데 아주 재밌어. 모택동 하면 우리가 아유 뭐 독재자 막 하지만은 꼭 문화의 혁명을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중국 현지에서는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모택동에 관한 전기의 책 제목이 아주 멋져요. 마음을 잡은 자가 세상을 잡은다라고 표현하더라고. 그게 뭐예요? 하트 투 하트 스피치지.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아야 해요. 누구 볼 때. 마음을 잡아야 세상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트 투 하트 스피치다. 아까 이건희 얘기를 간단히 얘기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의 CEO들을 다 모이기 전에 미국 출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서실장의 이제 회고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경영 계속 시리즈를 나오는데 자 봅시다.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호텔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들어온 삼성 그룹의 CEO들에게 전부 다 쇼핑하고 오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쇼핑을 하게 돼. 그런데 그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 삼성전자의 전자 제품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부분 가니까 뭐예요? 구석대기 있는 거예요. 전자 제품이 구석대기 전자 파는데 노발대발하는 거지. 그런데 가운데 이제 리모컨을 얘기를 해요. 리모컨.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소니 리모컨하고 삼성 우리 전자 리모컨하고 차이점이 뭐냐?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이제 그 비서실장이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에 자 이건희의 말이 이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소니의 리모컨은 손을 딱 대면은 손 대기 쉬운 데에 딱 대게 돼 있어. 리모컨이. 그런데 우리 한국 삼성전자의 리모컨은 대는데 불편을 느낀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게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우리들의 마인드다 그 표현을 해요. 마인드.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뭘 봐? 이게 마음으로 보는 거죠. 고객의 마음. 그래서 요즘에 경영 가운데에 심지어는 모두 마음을 살피는 경영 그게 많이 유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머리로 말하면 머리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들어간다 해서 마음까지 헤아리는 레토릭을 돼야 설득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설득 수사학이라는 것이 바로 심리전의 게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를 해야 한다. 심리전의 게임.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하트 투 하트 스피치예요. 그게 우리들이 레토릭 리더십의 핵심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레토릭 리더십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레토릭 리더십의 핵심은 하트 투 하트 스피치니까 하트 투 하트 스피치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오감을 자극하는 레토릭을 구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오감을 자극해.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 수단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는가? 우리 소연이가 제일 경청을 열심히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혹시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플라톤 못 들어봤어? 아는데 무슨 말인지. 공자는 자 우리나라의 공자, 맹자, 중국 포함해서 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동양의 공자, 맹자에 해당할 정도로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종횡무진이야. 사통오달이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오늘 공부하는 레토릭의 시조예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 수단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귀담아 들으세요. 아주 중요해. 다 같이 따라해보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그래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얘기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생님 아까 거기 갔잖아요. 매직 워드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수단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얘기를 하는데 그 설득 수단 가운데 가장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바로 파토스예요. 파토스. 그러면 딱 여기서 꽂히는 게 혹시 있어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고치는 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수단을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얘기를 했는데 파토스를 첫 손가락에 꼽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 얘기를 듣고 나서 딱 머리 꽂히는 게 뭐예요? 무슨 스피치? Heart to heart speech. 그게 뭐예요? Heart to heart speech를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마음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들어가고 또 머리로 말하면 머리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음을 노크해야 한다 이거지.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만약에 마음을 녹화하지 않을 때는 맹탕이 되는 거지. 물을 만약에 어디 부어봐. 그대로 쑥 흘러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중요시한 여기는 것이 설득의 수단으로 파토스를 얘기를 해요. 파토스. 자, 그래서 레토릭 리더십의 핵심은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법을 쓰라 이거예요. 오늘 제가 공부를 할 때 이제 말로만 얘기했지만은 이게 우리들 레토릭은 말만이 아니에요. 글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쓸 때도 어떻게 써?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법을 써야 하는 거지. 그래야 하트 투 하트 스피치가 나와가지고 설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우리 이제 차장들 승진 시험에 면접으로 들어가고 아나운서들이 면접할 때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가장 점수를 많이 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밋밋한 얘기는 주질 않아. 뭘 주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감동, 울림과 떨림을 주는 얘기를 내가 점수를 주는 거지. 그것을 하트 투 하트 스피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트 투 하트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그걸 한번 공부를 하겠어요. 우리가 많이 넘어왔네. 스티브 잡스를 출발해 가지고 이제 말의 힘까지 레토릭 리더십에서 이제 명품 레토릭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명의 가운데 허준이가 있어요. 허준, 구암 허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동무 이재마 선생이 있어요. 그런데 구암 허준의 명언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통 즉 통,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통하는 거예요. 통. 서로 간에 통한 것은 불통이다. 이게 아프지 않은 거다. 그러나 불통, 통하지 않는다. 불통 즉
통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불통하면은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우리들의 혈관이 제대로 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 이상이 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혈관을 잘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약을 조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한약재를. 그러면서 이제 구암, 허중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봐요. 소통 언어로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남녀 간의 소통, 부부 간의 소통, 가족 간의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소통이 잘 되면 형통이 되는 거야.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토릭은 어디까지나 소통의 언어, 소통의 학문인데 그 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냐? 언어를 잘 써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구체적으로 매직 워드를 써야 한다. 오감을 자극하는 언어를 써야 한다. 이걸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실생활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이건 완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3F가 필요해요. 3F. 어떻게 하냐? 제가 이걸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거니? 25시 있잖아. 그 무슨 25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fun, fresh, friendly가 있더라고. 이게 우리들이 소통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즉 heart to heart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어요. F-U-N, fun. 그렇잖아. fun, 재미있어야 하는 거야. 두 번째 뭐야? fresh. 늘 신선한 감을 줘야 하는 거죠. 신선한 감을 줘야 그게 소통의 언어가 되어가지고 설득의 효과를 가져온다. 자, 그 다음에 friendly 하는 거예요. friendly. 친숙한 언어를 써야 하는 거예요. 현학적인 표현을 써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트 투 하트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3F가 필요하다. 그것이 뭐죠? fun, fresh, friendly.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에 이걸 적용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음하지 않습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들이 설득 언어에는 3F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수사학의 발전사를 좀 보면은, 자, 수사학을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때의 수사학, 중세 때의 수사학, 현대 수사학이 약간 달라져요. 아주 재미나는 것은 현대 수사학을 이름하여 신수사학이라고 얘기를 해. 신수사학은 뭐냐? 자, 신수사학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융합을 하잖아요. 연결, 커넥팅 더 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다트 하듯이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레토릭이라는 학문을 인접 학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레토릭을 심리학 플러스 커뮤니케이션학 이렇게 연결해. 레토릭이. 그래서 우리의 레토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토릭이야말로 심리전의 게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플러스 커뮤니케이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레토릭이 보다 더 설득 학문으로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다 더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 그래서 요즘에 그걸 바로 신수사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최근에 수사학의 변천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레토릭 리더십은 바로 우리들이 살아 움직이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오감을 자극하는 말을 해야 한다. 자, 오감을 자극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법에 따르면 뭐다? 우리 가장 열청하고 있는
우리 안경 낀 여학생. 오감을 자극하는 언어를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에 따르면 뭐다? 파토스 언어를 쓴다 이 말이야. 파토스. 응? 파토스는 설명해봐. 파토스. 자, 파토스는 감성 언어야. 감성 언어. 그래서 로고스는 논리적인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수단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로고스 하는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즉 근거. 파토스 하면 감성에 호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에 호소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파토스. 에토스는 뭐예요? 인격으로 호소를 하는 거지. 인격.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에 따르면 파토스에 호소하는 것이 바로 오감을 자극하는 언어의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자, 혹시 이 대목에서 우리들이 이제 하트 투 스피치를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트 스피치가 될 것인가 그걸 공부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하트 투 스피치에 대해서 질문한다거나 생각 있는 학생 한번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 사라이 한번 얘기해봐. 하트 투 스피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응? 응. 자, 우리 그러면 자, 하트 투 스피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했다는 말밖에 안 되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 자, 우리 학생 한번 해봐. 응? 아주. 응, 야, 나와서 할란가? 자, 그 자리에서 한번 해봐. 하트 투 스피치. 자, 하트 투 스피치 공부했잖아. 우리들이 레토릭 리더십의 핵심은 하트 투 스피치.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야. 하트 투 스피치를 딱 정의를 한다면, 자, 뭐다? 크게 한번 읽어봐. 더 크게. 그렇지. 머리로 말하면 머리로 들어가는 거야. 마음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로 말을 해야 한다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했지? 말을 한다고 했죠.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이 말이야. 잘 봐. 말이 마음의 알갱이야. 결국 뭐야? 마음. 그 다음 말. 제일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제가 만난 해외 정상들은 또 국내의 CEO들은 특성이 있더라. 뭐야? 생각이 다르더라고. 그 다음 말이 달라요. 그 다음 뭐야? 행동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말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알갱이다 이거지. 마음의 알갱이를 늘 노크하는 스피치가 heart to heart 스피치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수단을 말하면 그게 heart to heart 스피치는 어디에 해당된다? 어디에 해당돼? 아까 얘기했잖아. 파토스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야.
자, 우리들이 이제 하트 투 하트 스피치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하트 투 하트 스피치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단계가 있어요. 보니까 이 학교의 디자인과가 솔직히 유명한 과더구만. 디자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디자인. 응? 제가 설익은 지식으로 디자인에 봐봐. 디자인. DE가 뜻이 있대요. DE가 해체한다는 뜻이야. DE 해체를 해야 하는 거야. 자인 뭘 상징을 해체하는 것이 디자인이야. 이게 뭐야? 디자인은 핵심은 창의성이지. 창의성. 디자인은 창의성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디자인과. 그래서 후배 기자의 딸내미가 홍익대 미대 시각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디자인은 상징을 해체하는 거야. 그래서 디자인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레토릭을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체부터 시작해. 기존의 것을 다 물어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디자인을 하자 이거야. 무엇을? 레토릭을 새롭게 디자인하자. 레토릭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하느냐? 우리들이 키엘케고르의 목소리에 귀를 한번 들어가 보겠어. 키엘케고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의 정치가야. 근데 키엘케고르는 로마의 정치자이자 수사학자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리스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지. 아리스토텔레스. 로마 하면 키엘케고르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하면 레토릭은 누굴까? 응? 내 이름 알아 몰라? 몰라요. 우짜까 큰일 났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대한민국에서 레토릭 하면 장경수 교수지. 이렇게. 그래서 키엘케고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자.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신수사학. 왜 신수사학이 나왔느냐? 광고의 선전 효과. 광고가 엄청나게 효과를 무서운 거지. 광고. 여기 광고가 안 되면 매출이 안 되니까. 광고의 선전의 효과. 라디오 방송의 텔레비전으로 전환. 사회제도의 민주화. 이런 것이 돼가지고 수사학이 발전해. 새롭게 수사학이 눈을 떠. 그래서 대한민국의 뿐만 아니라 미국 등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수사학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대체 가장 수사학이 역시 발달되는 역시 미국이지. 처칠 같은 친구들 그런 영국에서 그런 신수사학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 신수사학의 특성이 아까 뭐라고 했어? 신수사학의 특성이 심리학을 결합한다. 수사학이 레토릭이 심리학 플러스 커뮤니케이션하고 결합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신수사학이라고 얘기를 해. 자, 신수사학이 됐든지 우리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그런 고전 수사학이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레토릭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설계. 그게 바로 키엘케고르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과 결합하는 신수학이 탄생됐다 이거지. 신수사학은 현대 심리학을 토대로 해서 설득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한다. 신수사학의 핵심도 역시 설득이다 이거지. 그러나 커뮤니케이션과 심리학의 손을 빌린다. 이게 신수사학의 핵심이다. 그래서 휴머니터스 이런 것도 바로 이렇게 신수사학의 범주에 넓게 보면 들어갈 수 있지. 자, 이게 다시 따라해보자. 착상, 다 같이 착상, 배열, 표현, 기억, 발표. 자, 그래서 우리들이 키엘케고르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5단계가 필요하다 이거야.
저도 이제 글 쓰는 사람이지만은 글을 쓰면서 많이 느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단계가 5군이에요. 착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착상. 디자인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디자인을. 그렇잖아. 어떻게? 디자인 뜻이 무엇이라고 했지? 해체. 해체를 뭘? 자인을, 상징을 해체하는 거야. 그래서 디자인. 설계를 다시 한다는 거죠. 제로 상태에서 착상을 한다 이 말이야. 착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이 착상. 착상만 제대로 하면 되느냐? 우리들이 기자 생활을 할 때 보면 그래요. 선배 이걸 어떻게 써요? 항상 그런 질문이 오면은 빼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승전결을 해라 그 말을 해요. 기승전결. 이게 이제 배열을 하는 거지. 이해가 돼? 아주 중요한 얘기야. 착상을 하는 거야. 이를테면 아까 두 학생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20년 후에 나의 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게 하려고 해. 응? 자, 그걸 발표를 할 때 무조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건 말이 안 되지. 착상을 하는 거야. 딱 이렇게 착상하겠다.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야. 짝짝짝 배열하는 거야. 배열이 뭐냐면 나열하는 거지. 나열. 그래서 뭘 먼저 하냐. 그래서 보통 기자들은 기승전결.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 약간 반기를 들어요. 기승전결하면 별로 다른 사람 다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별로다. 제 용어로 말하면 그루핑을 해. 그루핑. 덩어리로. 하나 덩어리. 오늘 저도 강의를 4파트로 나누는데 제일 파트는 레토릭 리더십의 지도자 사례. 스티브 잡스, 처칠, 최진석 교수 들었잖아. 이를 한 덩어리로 봐. 두 번째는 뭐야? 그러면 말이라는 것이 뭐냐? 말. 그것도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 다음 또 뭐야? 리더십은 도대체 뭐냐? 리더십. 한 덩어리로 봐. 그럼 좋다. 마지막에 레토릭 리더십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한 덩어리로 본 거야. 그래서 그 제 용어로 말하면 그루핑을 하는 거야. 그루핑. 이걸 잘해야 글이 매끄럽게 나가. 왜냐하면 천방지축으로 나가면 안 되지. 사실은 지금 카메라 감독이랑 우리 학생들이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잖아. 찍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편집이 더 중요해. 편집이 어떻게 된다서 천국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난리방울 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말할 때는 이렇게 그루핑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게 물 흐르듯이 잘 빠져나가더라고. 오케이? 이따가 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세요. 준비를 하세요. 응? 자, 그 다음 뭐냐? 표현을 하는 거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요. 단어를 어떻게 한다가 매직 워드를 쓴다 이거야. 매직 워드. 즉 마법의 언어를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법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사실은 리더는 리더라고 해. 리더 L-E-A-D-E-R이잖아. 리더는 리더야. R-E-A-D-R이야. 독서를 많이 해야 해. 그래야 표현법을 적확하게 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표현법을 잘 해야 해. 그래서 표현법.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기억이 중요해요. 기억. 우리 기억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원고를 보고 해, 안 보고 해? 조금은 봤잖아요. 그렇지? 거의 제가 원고를 안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해. 그럴 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창의성 있는 강의가 돼. 기억을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강의나 글을 쓸 때에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 자, 두말할 필요 없이 제일 중요해서 발표를 해. 발표를 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일어서서 어떻게 듣는 청자들을 흥분시켜야지. 그게 뭐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적인 레토릭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다 같이 따라해보자. 착상, 다 같이 착상, 배열, 표현, 기억, 발표. 제일 중요한 것이 발표야.
일어나서 내가 발표를 할 때 청중들을 어떻게 흥분을 시켜야 해. 감동을 시켜야 해.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조건 발표하면 안 돼. 아이 투 아이를 해. 눈과 눈을 마주쳐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해. 지금 내가 눈과 눈을 마주치잖아. 그렇지? 왜?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아까 말이죠. 마음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이 투 아이로 대화를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제목이 레토릭 리더십이다 이거야. 레토릭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런 거 얘기를 저한테도 하는 얘기지만은 그냥 듣는 것에 멈추면 안 돼. 이것을 완전히 체화해야 해. 체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용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하트 투 하트 스피치를 오늘 적용을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두 명만 오늘 20년 후의 나의 모습, 꿈의 언어를 빌려서 한번 발표를 해보겠는데 교수님, 제가 멋지게 교과서를 하나 만든 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생각한 사람 누굴까? 우리 남학생 가운데 한 명. 여학생은 이미 정해졌고, 우리 안경 쓰는 우리 사나이가 아주 스마트 가인데, 그래, 오케이, 나와. 나와서 발표해봐. 일단 나와. 자, 내가 발표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귀담아 들으세요. 자, 오늘 발표 주제는 뭐냐면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표를 합니다. 한 3분 정도. 20년 후에 나의 모습. 마이크. 자, 우렁차게 박수로. 아마 20년 후에는 제가 지금 20살이니까 40 이제 막 됐을 때인데 아마 그때쯤이면은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번역가의 꿈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룬 다음에 그냥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이 들어가야겠지, 당연히. 뭐 당연한 말이지만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성실하게 자기 할 일에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할 일 성실히 수행하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공은 무엇 하십니까? 지금 제 전공이요? 예. 네, 저 영어과입니다. 영어과인데 앞으로 번역가가 꿈이 된다. 네. 번역가.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 아직 토익 공부 말고는 없습니다. 토익 공부를 한다. 네. 귀한 거지요. 예. 어차피 이 글로벌 시대니까 요즘에는 완전히 글로벌 시대야 코스모폴리탄 시대니까 이 번역의 비중이 점차 더 커질 거야.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좀 그 꿈이 꼭 달성하기를 바란다라면서 격려의 박수로 합시다. 자, 제가 왜 20년 후에 자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니? 제가 좋아하는 경규가 하나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논어에 보면 위령공편이 있어. 논어에. 자, 거기 보면 인무원려하면 필유근우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인, 없을 무, 원려, 멀리 내다보질 않아. 그러니까 인무원려하면 사람으로서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없으면 필수적으로 필유근우라. 반드시 유는 있다는 뜻이라 온다. 뭐가 오느냐? 근우,
우환이 온다. 다시 정리할게. 임무 원래는 필요 근원이라는 얘기인데 사람이 멀리 내다본 것이 없으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 그게 왜 중요하느냐? 멀리 내다본다는 것이 원대한 꿈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원대한 계획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나 계획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20년 후에 여러분의 꿈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취지를 온몸으로 체화시켜 가지고 드디어 우리 안경을 쓰는 이름이 뭐야? 하나? 김하나. 자, 우리 하나가 아까 자기가 발표하고 싶다 자꾸 나한테 눈짓을 하더라고. 자, 박수. 본인 소개 좀 하고 20년 후에 나의 꿈을 모시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겠다. 끝까지. 저는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김하나라고 오. 하고요. 저는 사실 뭐가 되고 싶다는 꿈보다는 20년 후에 가족들이랑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게 가장 큰 꿈이기 때문에 일단 물리치료학과를 재학하면서 물리치료학과 자격증을 따고 이제 병원에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공단에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단에 취직을 하면 이제 제 취미가 이제 또 작은 귀여운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모티콘 같은 거를 좀 만들면서 부수입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모티콘 다 별도로 공부를 해요? 아직 책 읽으면서 조금 그리는 정도. 그러네. 제가 물리치료사를 좀 아는 게 제 조카의 와이프가 물리치료사를 해요. 그게 그 시기지. 뭐라고 하지? 무슨 치료? 도수치료도 포함되더라고. 수입이 괜찮아요. 그래서 꼭 수입보다도 이렇게 분명한 꿈을 가질 때에 사람이 헷갈리지 않지, 비틀거리지 않으니까. 우리 자 그러면 소연이 한번 나와봐. 프리스. 사실 소연이를 왜 제가 지적한 거니 제일 저의 강의를 열청해 준 학생이야. 자. 자, 자기 소개를 하고 오늘 하트 투 하트 스피치를 공부를 했잖아. 에? 그걸 나는 어떻게 적용하겠다. 그걸 한번 얘기해 봐. 저는 경영학과 21학번 이수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하트 투 하트 스피치가 사람이 마음으로 얘기해야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제 상황에 대입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따뜻한 마음에서 가르쳐야 그 효과가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 태권도도 이렇게 코치도 했어? 네. 그럼 몇 단이야? 4단입니다. 와, 태권도 청도관에서 했어? 아버지가 관장님이세요. 관장이야? 네. 나도 청도관 선수였으니까. 어문규 사범이란 분 아주 훌륭한 분 계셨는데, 그러니까 하트 투 하트 스피치를
그러면 아까 뭐라고 스티브 잡스 표현했던 커넥팅 더 다트를 한번 해보라 이거지. 연결해보라 태권도하고. 네. 이게 하트 투 하트 스피치를 태권도에 어떻게 연결해? 태권도의 핵심은 뭐예요? 태권도 대련을 하면서는 어떻게 해? 힘이 들어가면 안 되지. 네. 대련할 때. 그러지? 회축을 할 때도 맞지. 힘이 들어가면 안 되지. 이게 하트 투 하트 스피치는 우리들이 말을 할 때에 대화를 할 때에 대화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그렇잖아. 네. 하트 투 하트 마음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태권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련할 때 힘을 빼고 하는 거지. 이게 마찬가지로 하트 투 하트 스피치도 힘을 빼고 하는 것이 이 하트 투 하트 스피치에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적용을 했게.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더 다트. 응? 네. 리드 대학에서 서체를 공부를 했잖아. 그 서체를 매킨토시 할 때 써먹었잖아. 응?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고 내일까지 반드시 스티브 잡스의 원문을 다 듣고 소감을 A4 하나로 나한테 보내.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들의 레토릭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하트 투 하트 스피치다. 그게 뭐냐? 머리로 말하면 머리로 들어가고 말로 말하면 그냥 머리로 말하면 머리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게 하트 투 하트 스피치다. 근데 이 하트 투 하트 스피치가 요즘에 신수사학의 힘을 빌려 가지고 심리학 플러스 커뮤니케이션학 플러스 인문학 등등으로 서로 간에 연결되어 가지고 결합되어 가지고 인문학 이 레토릭 학문이 경계가 점차 넓어져 가고 있다.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들이 이 레토릭 즉 하트 투 하트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경험을 넓히고 리더는 리더야. 독서량을 넓힘으로써의 레토릭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가 있다. 그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 이거지. 췌장암으로 죽으면서도 췌장암을 죽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문명 전환사를 일으키는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해고를 됐는데 해고된 것까지 어떻게 그것도 자기 일생의 최고의 황금기로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의 스티브 잡스가 진짜 무한 긍정의 철학을 보여줬잖아. 그것이 우리들을 떨리게 해주잖아. 우리를 떨리게 하고 우리를 울리게 하고 바로 그런 것이 하트 투 하트 스피치의 정수다. 다 같이 하트 투 하트 스피치. 다 같이 시작. 소연이 한번 해봐. 태권도 대련하듯 시작. 자, 하트 투 하트 스피치. 대화를 레토를 하는 것은 심리전의 게임이다. 심리학에 손을 벌려가지고 심리학에 기대는 방법도 한 가지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